한류를 베끼기만 하던 중국 콘텐츠 시장 아닙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발전하면서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중국의 콘텐츠 산업이 어떻게 발전해 오고 있는지, 어떤 기업들을 주목해 봐야 하는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뒷부분에는 눈여겨봐야 할 기업들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서울경제 베이징 특파원 김광수입니다. 한알령이라고 다들 들어보셨죠? 2016년 7월 한국이 사드 배치를 결정하자 중국이 그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 영화, 드라마, 게임 등에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사실 한알령이란 건 없습니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내려온 조치가 아니거든요. 업계에서 알아서 조심한 것인데 이를 그저 한알령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어쨌거나 모든 한류 콘텐츠의 중국 진출이 올스톱된 지가 벌써 6년 가까이 흘렀네요. 사드 배치 이후 중국에서 자취를 감췄던 한국 콘텐츠는 작년 말 오문희라는 영화가 오랜만에 개봉 허가를 받았습니다. 국내에서 크게 주목받지 않은 이 영화를 중국이 왜 선택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연 배우 남은희 씨가 베이징에서 태어났다는 점이 유력한 이유로 꼽히긴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사임당 빛의 일기가 연초 스타트를 끊더니 3월 중국이 시끌시끌해집니다. 며칠 사이에 한국 드라마가 중국 OTT에서 연이어 공개됐거든요.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인연왕후의 남자, 또 오해영, 슬기로운 깜빵 생활이 연이어 방송됐습니다. 며칠 간격을 또 두고 김비서는 왜 그럴까, 슬기로운 의사생활 2도 허가를 받아서 방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심의를 통과한 작품들이라는 점에서 이제 드디어 한알령이 해제되는구나 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방영되는 한국 드라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TV가 아닌 OTT, 즉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공개되고 있는데요. 중국 OTT 시장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63%의 놀라운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 유료방송 시장은 2017년부터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데요. 2016년 유료방송 가입비 매출 대비 OTT 매출액은 7.8%에 불과했는데 2020년에는 56.3%까지 뛰었습니다. 이 기세면 조만간 OTT 매출액이 유료방송을 뛰어넘는 게 시간 문제라고 보이네요. 그러면 중국의 대표적인 OTT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이치, 텐센트 비디오, 요우쿠, 크게 3대 OTT로 불리는데요. 여기에 중국판 유튜브로 불리는 비리비리와 망고TV까지 더해 빅5의 시장 점유율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이치는 2010년 4월 중국의 네이버로 불리는 바이두의 투자를 받아 설립됐습니다. 현재는 바이두의 자회사로 편입됐는데요. 중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일본어, 베트남어, 한국어로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 방영된 지리산에는 200억 원의 제작비를 투자해 글로벌 시장에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텐센트 비디오는 2011년 4월 런칭했습니다. 모회사 텐센트의 기세를 등에 업고 해외 유수업체들과 일찌감치 협업하고 독점 콘텐츠를 제공하며 성장했습니다. HBO, 내셔널 지오그래픽, BBC와도 제휴를 맺었고요. 중국이 미국과 관계가 좋을 때에는 골든글러브, 그래미 같은 시상식도 독점 중계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유료 회원이 1억 2,400만 명에 달합니다. 요쿠, 영어명으로 유쿠. 이 회사는 2006년 6월 설립됐습니다. 드라마, 영화, 다큐멘터리, 스포츠, 어린이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쿠는 2010년 뉴욕 증시에 상장됐지만 알리바바가 인수하면서 상장 폐지 절차를 밟아 지금은 투자할 수 없는 종목이 됐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자들이라면 비리비리에 가장 관심이 많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2009년 런칭한 비리비리는 2018년 3월 미국 나스닥에, 2021년 3월에는 홍콩 증시에 각각 상장했습니다. 초기에는 유튜브처럼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하는 사이트였는데 점점 영화, 드라마 같은 콘텐츠를 사다가 틀고 있습니다. 최근 슬기로운 의사생활 2가 비리비리를 통해 방송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2월만 해도 나스닥에서 150달러를 넘었던 주가는 현재 25달러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통적인 드라마, 영화 등의 콘텐츠가 유행해 오다가 최근에는 시장이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웹툰 시장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 달 전쯤인 4월 8일 바이두에서 드라마 부문 인기 검색어 8위에 사내 맞선이 올라왔습니다.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볼 수 없는 넷플릭스에 공개됐을 뿐인데 어떻게 알려졌을까? 불법 경로로 본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드라마는 그 전에 원작이 중국에서 웹툰으로 공개됐습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와 텐센트가 공동 설립한 웹툰, 웹소설 플랫폼인 포도만화에서 사내맞선을 비롯한 카카오 페이지의 웹툰이 유료 연재되고 있습니다. 중국도 웹툰을 플랫폼으로 소비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어떤 플랫폼이 주목받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웹툰 플랫폼의 선두주자는 콰이칸 만화입니다. 2014년 설립됐으며 현재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는다고 합니다. 누적 사용자 수 3억 4천만 명, 월간 활성 이용자도 5천만 명을 넘습니다. 작년에는 텐센트를 비롯해 국내 원스토어 등으로부터 2억 4천만 달러를 투자 유치하며 중국 웹툰 산업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톱10 안에는 한국 웹툰도 많이 포진하고 있는데요. 최근 아빠 나 이 결혼 안 할래요, 나 혼자만 레벨업,
당신의 후회는 받지 않겠습니다. 같은 작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기서 웹툰 시장에 더 주목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웹툰은 다양한 콘텐츠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흔히 말하는 원소스 멀티유즈가 가능하다는 점이죠. 드라마,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제품까지 무궁무진합니다. 이미 중국도 웹툰의 지적재산권, 즉 IP를 기반으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웹툰 업계에도 중국 웹툰 시장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현지 전문가를 통해 한국 웹툰의 중국 진출에 대한 전망을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방송이나 게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광전총국에서 심의 허가를 상당히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서 웹툰은 현지 유통사들이 자체 심의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수월하게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가 있고요. 또 한국 웹툰에 대한 선호도가 중국은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웹툰 쪽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웹툰 시장에 진출할 때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중국의 웹툰 플랫폼은 중국의 토종 플랫폼과 또 한국의 네이버와 카카오가 각각 진출해서 만든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와 카카오의 웹툰에 들어가서 그렇게 진출하는 방법이 있고, 또 그것 외에도 독립적인 스튜디오를 만들고 여기에 현지 1위 업체인 콰이칸 이나 빌리빌리 같은 그런 유통 플랫폼과 직접 컨택을 해서 진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유통의 방법도 잘 확인하시고, 또 이런 그 웹툰의 IP를 활용해서 다양한 OSMU가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상을 한다면 보다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한국 웹툰 콘텐츠의 중국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웹툰 작가님들이나 이들을 지원하는 제작 스튜디오에선 국내 시장에만 머물지 말고 하루빨리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중국 시장으로의 진출도 모색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번 주 중국 콘텐츠 시장에 대한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아쪼 오지엔